잘 지내셨죠? 자, 오늘 경매하기 전에 상가임대차 중에서 페이지로 보시면 442페이지 주택임대차에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인 영업용 건물에 대하여 시설 권리금, 나중에 실무 가시면 영업 권리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라고 배우셨고, 그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이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권리금을 받도록 알선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닙니다 라고 되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는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은 한도 제한 없이 합의하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내용이에요. 나중에 실무 가시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할 때 권리금을 조정해 주죠. 권리금 알선 대가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 계약은 중개 맞죠? 중개보수 받겠죠, 이건? 중개보수 한도 제한이 적용되겠죠? 초과면 안 되고 부서에서 권리금을 받도록 중개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받을 수 있는데 한도 제한 없이 합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실무 가시면 실수하시는 게 권리금을 합의시켜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권리금 알선 대가까지는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임차인,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권리금 계약서를 좀 써달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에서 하는 일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죠. 그럼 권리금 계약서는 우리가 쓰면 안 돼. 그게 행정사들이 소송을 걸어서 소장들이 많이 당했어요. 권리금 합의까지는 시켜주고 권리금 보수는 얼마 지급하기로 한다까지 적지만 권리금 계약서는 우리가 적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상가임대차에서 중요한 것이 주택은 보증금 차임 지급하고 주어진 주거용도로 쓰고 나오면 되죠. 상가 건물은 영업하려면 시설도 들어가야 되겠죠. 광고도 해야 되겠네. 고객 모으려면. 권리금은 주택이 없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자, 임대인이 자기 건물에 치킨 호프집을 10년 했다. 힘이 들어서 부동산에 치킨 호프집 할 임차인 세입자 좀 구해달라고 내놓고 부동산에서 치킨 호프집 할 임차인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여기 임대인은 자기 건물에 치킨 호프집 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 10년간 해왔다. 그 말은 이미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 그죠? 임대인도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권리금을 받는 것은 임대인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이 이미 갖춰져 있고 이미 광고가 되어서 거래처 신용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권리금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권리금은 1. 임대인도 받을 수 있다. 임대인도 받을 수 있다. 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요. 권리금 계약서는 이미 끝났어. 권리금 임대인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권리금 계약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또 비가 날씨 가리니까 또 귀신이 살짝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양 어깨에 온 천지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1, 2차 동참입니까? 2차만 합니까? 2차만 하죠. 나중에 공법 귀신 붙고 온갖 귀신이 다 붙어. 공법도 지금 그냥 공법 귀신이잖아요. 7, 8월 달 가면 법이 6개 쪼개가지고 국회법 귀신부터 해가지고 뭐 알겠어 뭐를. 자, 임대인도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있다.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제도다?
현재 임차인을 위한 제도이다. 그럼 권리금 계약이란 단어가 나오면 임대인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정이 되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하고 다시 임대인 동의 얻어서 계약하겠죠. 권리금 계약한다고. 그래, 권리금 계약이란 말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이다. 누가 누구한테 주는 계약. 신규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지. 용어 정의를 잘 하시라고. 권리금 계약이란 해서 신규 임차인이 되리는 자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들어가 해서 권리금 계약 안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임대인 들어가면 안 돼. 그거 유의하시라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는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자, 임차인이 권리금이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중요한 것이 전주에 계략적으로 계약갱신 요건이 있다.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하여 몇 년? 몇 년 동안 계약갱신 요건 행사해요? 10년. 최초 임대 처음 계약한 날부터 계속 계약갱신 요구해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을 거절하면 안 되죠? 그런데 3기 석 달째 월세가 밀렸다처럼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 사유에 걸려있다. 대표적 3기 연체 했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안 되는 거예요. 3기가 상가 임차인에게는 3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3기 연체 나오면 거절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가 안 된다.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상가임대차 계약, 우리도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석 달치 월세 밀릴 수 있다 없다. 부동산 하다가 걸릴 수 있죠. 그러면 1차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가 상가임대차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획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나중에 꼭 공부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법조문을 보시겠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인은 누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마라?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아 보호해주라 그 말이죠. 그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전대차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전차인의 권리금도 임대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런 게 단독 문제 짧게 물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전대차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하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에 관한 문제는 대표적으로 전차인의 권리금은 누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 임대인이 보호할 의무가 없고 현재 누구에게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만 보여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권리금 계약이란 누구한테 지급하는 계약이다? 신규는 당연한데 임대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누구는 누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라? 임대인은 현재 임대차 계약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요. 전차인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만 방금 배워보셨듯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면 안 되는데 3기 차임 연체처럼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방해하지 마라 원칙.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10년 끝나면 권리금 못 받고 빼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마라. 거절 행위가 이런 겁니다. 임대인이 누가 데리고 온 임차인이 주선한 그러면 부동산 내놓고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이 데리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한다. 누가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누가 요구한다고? 임대인 지가. 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리는 자로부터 누가 권리금을 받는다?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주가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되니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실무가 있으면 이게 제일 문제예요.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을 내고 있다. 신규 임차인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이제
10년 끝났다. 딴 데 이제 확장 이전하려고 신규 임차인 데려왔죠. 현재 임대차 계약한 보증금 1억에다 월세 200이야. 그럼 이렇게 권리금 계약하고 신규 임차인 데려오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하고 다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이 사람이 들어와야 둘이 권리금 계약하고 권리금만 1억이면 받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 병이 데려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가고 신규 임차인 들어오면 보증금 3억에 월세 400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적으로 실제로 방해행위이다 아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도 방해행위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면 방해행위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방해행위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방해행위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된다. 그래서 예외사항이 나오겠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누가 데리고 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은 방금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면 안 되는데 정당한 사유 이런 사유가 있으면 거절을 딴 놈 데리고 와라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예외사항이죠. 그 원칙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읽어두시고 예외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데려왔죠. 을이 신규 임차인 병을 데려왔다. 그러면 임대인이 우리가 임대인이면 신규 임차인하고 현재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것은 저 마음인데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 저하고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임대인 우리도 보증금하고 월세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온 놈이 뭐가 없다?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가? 좀 이따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네가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네가 데리고 오는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돈이 있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나 신규 임차인 임대인이 우리가 임차인한테 네가 데려온 아는 돈은 있나 이렇게 아는 참 착합니다. 그 말은 아니 돈이 있냐고 내한테 월세 따박따박 줄 돈이 있냐고 참 성실합니다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돈이 없다니까 딴 놈 데리고 와라. 거절해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얼마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네가 임대차 계약 끝나고 그 데리고 온 놈이 시원찮다는 거지 지금. 1년 6개월 이상 나도 비워뒀겠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도 1년 6개월 동안 월세 못 받아보면 손이 있겠다고. 그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거절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네가 데려온 이 신규 임차인하고 네가 권리금 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나도 돈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제대로 된 놈 데리고 와라 그 말이에요. 1년 6개월 숫자는 한 밖에 없어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네 번째, 그 임차인이 데리고 온 놈이 시원찮네.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누가 선택했다고요? 임대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했다고. 반대죠 지금. 원칙은 누가 데리고 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해주면 권리금 받고 나갈 건데 데리고 온 놈이 시원찮다. 그래서 누가 선택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하고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했다고 하고 뭐까지 했나요? 권리금이 다 지급됐다고. 받아먹고 임차인이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선택한 사람 내가 권리금 계약했지만 나는 만족 못한다고. 내가 선택한 사람 다시 계약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권리금 계약 안 해야지. 권리금 계약 다 하고 권리금 다 지급된다 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는 다시 계약 못한다. 이미 누가 선택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하고 지급이 된 이유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다시 데려온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이해됩니까? 누가 선택한? 임대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 정이면 정하고 현재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에서 권리금이 지급됐어요. 임차인이 병을 다시 데려왔다고 야하고 계약을 거절할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하고 현재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다 하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이 다 지급되었다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실무 가시면 상담이 많다 이게. 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절이 되는데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나는 가하고 계약 못한다 라고 거절하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겠죠. 방행했죠. 그럼 임차인은 권리금을 못 받으니까 손해가 발생되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 신규 임차인하고 현재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신규 임차인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임차인의 권리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만약에 현재 임대인 임차인을 신규 임차인 병이다. 권리금 계약을 만약 1억 이렇게 했다. 1억. 그럼 1억 이렇게 계약해주면 1억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서 받지 못했다. 손해봤죠 지금. 그럼 야가 입은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 권리금 계약을 얼마 했다고? 1억. 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권리금이 7천만 원 정도 나와. 그러면 차이가 있나 없나요? 그러면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한 권리금하고 종료 당시 감정평가한 권리금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하겠어요? 권리금 계약에 따라 하겠나요? 감정평가, 종료 당시 감정평가한 금액. 만약에 임차인 보호한다 그래서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버리면 10억 이렇게 권리금 계약해버리면 10억 줘라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이때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1억 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 해보겠죠. 7천만 원 중에서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금액을 줘가지 못해 낮으겠죠. 그러면 권리금 방행위로 손해입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종료된 날부터 몇 년? 이거 민법 시험 이미 나왔어요. 3년은 들어보신 적 있다. 이게 다 이제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또 뭔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있고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 말은 임대차 계약한 물건이 주택이고 상가 건물이면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고 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 없으면 어떤 법이? 민법이. 민법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 소멸시효 보니까 피해자는 가해자 및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걸린다. 단기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3년. 이게 연결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신 분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설정해야 한다. 반드시 설정해야죠. 공탁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 폐업해도 몇 년 이내는 회수하지 못해요. 그 3년이 이 3년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1년 6개월 하고 숫자가 혼돈되면 안 돼요. 1년 6개월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고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3년.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받고 나고 싶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가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이 데리는 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들어보니까 성실합니다. 착합니다. 돈이 없다. 거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권리금 적용 예외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시험에 굳혀질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개정법이니까 작년이 아니고 최근에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안에 가게들이 있죠.
거기는 권리금 보호해줍니다.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우체국 건물 같은데 비어있다. 이제 우정사업이 잘 안 되니까요. 전부 다 뭐 카톡 보내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체국 건물에 보면 2층, 3층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종전에 학원을 거기 많이 했다고, 학원을.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굉장히 쌉니다. 시세 한 반 정도. 근데 나올 때 권리금 주장한다? 못합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일단 못합니다. 백화점, 롯데마트,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일본 안 됩니다. 전통시장은 보호된다? 그렇게.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권리금 표준계약서하고 그냥 표준계약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권리금이란 단어는 상가 건물에 대한 평가다. 상가 건물이 입지가 대로변에 있다. 그 말이죠.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치가 있겠나요?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치가 있겠나요? 도로가에 붙은 거, 그죠? 그래서 골목 안에 있는 이 상가보다는 입지가 좋다는 거죠. 그죠? 점포 위치가. 그 상가 건물에 대한 권리금은 상가 건물인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권리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주무관청이 어디다? 무슨 장관이 부동산 주무장관이요? 국토부. 권리금이 붙어 있으면 딱 누가 떼야 돼요? 권리금 표준계약서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 평가 기준은 누가?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왜 출연하는가? 나중에 실무하시다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애매한 부분이 있다. 질의는 국토부에 하면 답변 안 나옵니다. 각 법마다 소관 부처가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법이나 2차 과목의 공법은 다 국토부 소속이에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관 부처가 법무부예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에 나오는 것이 권리금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누가 권장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의 주체인데 누구하고 협의를 거치라고? 권리금 평가 기준은 누가? 국토부 장관. 여기는 권리금이 빠졌죠? 빠지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권리금 빠지면 여기는 소관부처가 어디라고요?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하고 협의를 거치라고? 요거 두 가지 잘 비교하시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인가 아니면 권리금이 빠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인가를 구분하시라고. 됐어요? 됐다 해 빨리. 됐다고 하시라고. 차임연체와 해지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몇 개? 여기는 3개가 중요해. 주택은 몇 개가 중요해요? 2기 차임 연체가 주택이 중요해요. 2기 차임 연체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도 현재 밀린 월세가 2기 차임 연체했다면 계약갱신 요구에도 거절할 방패를 할 수 있고 여기는 몇 개요? 3기 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단 말이야. 원칙은 권리금 계약갱신 요구권은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상가 건물은 몇 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죠. 요구받은 현재 석 달치 밀려 있더라. 거절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요구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석 달 밀려 있다. 요구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받았는데 석 달치 밀렸다. 그러면 권리금이 보호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 상가 건물은 3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상가 건물이. 교재는 간단히 봅시다. 교재 442페이지. 이번 달에 모의고사 봅니까 우리? 언제 봐요? 이번 주? 자신이 있고. 자신감이 뭐 아니 빵점을 맞아도 자신감이 몇 점? 모의고사 봐요 이번에? 몇 점? 1, 2차 동차해요? 2차만? 중개사법 몇 점? 목표 점수 목표는 높게 잡고 몇 점? 어? 뭐라는? 목표가 없다고. 6월 말까지 중개사법 80점, 2차만. 예? 공법은 제 생각에 공법 12개 중에서 9개, 10개. 12개 중에 개발법까지만 6개 중에 4개 이상.
그렇게 하면 합격이지. 그 공법은 유종원 선생님 뭐 수업하시겠지만 다 펼쳐서 공부하면 안 돼. 일단 국계법과 연결해서 개발법 문제 잡고 18문제에서 13개, 14개 잡으면 합격이지. 두 개씩만 못해도 50점 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할 공부가 지적법. 12개 중에 9개, 10개. 그렇게 놓으면 뭐 합격이죠. 대충 해도 된다고. 2차만 하시는 분은 심리적인 압박이 7, 8을 달 넘어가면 잠 못 잡니다. 공법 때문에. 안 해놓은 세법 때문에요. 어렵다고 팽기치면 등기법 때문에. 근데 중개사법 하면 80 나오고 지적법이 한 12개, 10개 나오면 살살 하시면 돼. 기출 문제만 잡으면 되죠. 뭐. 고등이 필요 없고.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80점 이렇게 해야 돼. 지적법 어떤 문제 나와도 9개, 10개 이렇게. 공법은 국토기획법하고 나는 공법 40점. 자, 교재 봅시다. 힘내시고. 모의고사 보시고 또 실망하는 책 해가지고 점수 안 나오고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그렇지면 안 돼. 뭐 공부 요만큼 해놓고 무슨 실력이 나와요. 전체 범위이고 모의고사 전체 범위이고 기출문제 3, 4 가면 8월달 이후에는 선생님이 만들어냅니다. 7월까지 좀 봐줘. 근데 영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를 3, 4, 5월달 내요. 반드시 나오는 법, 기초 부분을 잡는 게 3, 4월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꼭 봐요. 공부를 나는 덜 해서 모의고사 못 보겠다. 한 만큼 읽어요. 토요일 200문제를 보시면 200문제 보시면 집에서 공부하시거나 수업 들으시는데 그만큼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해요. 시험 보는 것만큼 집중 못 한다고. 지금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분처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200문제 읽으시고 이런 문제 나오네 하고 체크하시라고. 아예 모르는 문제는 이런 문제 어렵네 하고 체크하시고 아는 문제 애매한 지문도 확인하시고 그게 이제 200문제를 보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 수업 들을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요. 월요일 수업하면 틀린 지문. 그 해설책 한번 읽으시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막 잡아가 하시면 안 돼요. 머리 다 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머리 빠진지 몰라도 어쨌든 읽으시라고. 200문제씩. 그 매월 말에는 200문제 읽고 정리하겠다, 복습하겠다 생각하시면 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보지 마시고 될 수 있으시면 여기 하고 나서 학원 분위기에서 보시라고. 그게 익숙해지시면 9, 10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 가면 좀 낫습니다. 자, 442페이지 권리금 1안 나왔죠? 쭉 앞에서 중개 대상물 공인중개사법을 좀 궁금하신 분은 첫째 줄부터 해서 셋째 줄까지 이용 대가까지는 이미 배우신 겁니다.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에 대한 영업시설 비품, 둘째 줄열,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영업시설 비품은 눈에 보인다. 유형물, 유형의 재산.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는 눈에 보인다.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하면 뭐요? 권리금이고 이용 대가를 뭘 한다? 권리금. 뭐 누구도 받고 누구도 받고 임대인도 받고 임차인도 받습니다. 그죠? 보증금 차임 이후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권리금이라 하는데 유의하실 게 2번 권리금 계약은 누구 X? 임대인 X 크게 적으시고 이번에 표준 권리금 나오면 누구? 국토부 장관이 권정할 수 있다. 그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3번이 핵심이겠죠. 누구는 누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마라.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종료시 6개월 과로. 이전에 3개월이었다 6개월로 고쳤으니까 6개월 과로.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리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누가 누구의 권리금을 보호해줘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줘라. 그러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옆에 타이틀 옆에 전차인 X. 전대차 계약한 전차인의 권리금은 누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 임대인이. 방해행위 사례 쭉 나와 있죠. 누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방해행위니까 누가 방해했다고? 그러니까 1, 2 앞에 임대인이
1, 2, 3번 앞에 임대인이 넣었을 것이라고. 임대인이 누가 주선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누가 요구했다? 임대인이. 누가 받았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임대인지가 수수받으면 방행이다. 읽으시면 되겠죠? 4번 옆에 페이지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방행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방행이다. 방행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는데 정당한 저기 밑에 4번 보시면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번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이 뭐가 없다? 돈이 없다. 착합니다. 성실합니다.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2번은 이전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신규 임차인 데리고 왔는데 아가 온천지 문신이야. 요즘에 타투가 워낙 유행해서 지금은 크게 관계없지만 옛날에는 옛날 하면은 몇 년 전이가 제 또래만 해도 문신을 하는 사람이 거의 조폭 아니에요?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건 데려왔는데 온천지 문신이야. 그럼 임대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이지. 상가 건물인데 영업할 게 아니고 노름방이나 만들 것 같다. 그렇다면 우려가 있나 없나요? 그러면 딴 놈 데리고 와라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드리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가 뭐예요? 주어진 용도로 사용 수익하는 거죠. 그런데 상가 건물에 영업 활동할 게 아니고 노름방 만들 것 같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3번에 1년 6개월 이상 하고 3년은 비교하시라고.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읽으시고 위에 올라가시면 맨 위에 3번에 손해배상 책임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행위로 입은 손해액은 낮은 거 높은 거? 예.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란 권리금 기준하면 안 돼요.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거기 맨 위에 양가로 3번에 1번에 방해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금액. 셋째 줄 있죠? 지금 443페이지요. 권리금 평가 기준은 누가? 2번 국토부. 권리금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넘기시고. 권리금 적용 예외는 전통시장은 보호된다. 1번에 둘째 줄 괄호 전통시장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 보장됩니다. 그 정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몇 기 차임 연체했다? 3기. 2번에 전대차 관계. 이게 단독 문제 나올 때 되긴 됐어요. 전대차 관계에서는 일단 뭐는 보호가 안 돼요? 권리금 보호 액수 적으시고. 옆에 페이지 표준계약서도 1번에 권리금 들어가 있으면 누가? 국토부 장관은 누구와 협의를 거치고? 법무부하고. 2번에 권리금이 빠지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이 누가 하고? 그렇게 읽어두시고. 넘기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가시면 한번 보실 게 446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위원회가 두 개 있는 것을 나중에 하시고 지나가시면서 448페이지에 표가 박스가 있죠. 그 정도 비교해서 읽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주에 배우신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는 기억이 나시고. 자, 오늘 법원 경매 봅시다. 자, 경매 파트가 두 파트인데 일단 출제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 민사집행법에서 진행하는 법원 경매, 권리 분석, 경매 절차의 3문제. 그 다음에 14조에서 이미 14조 하면 누구의 의무를 말하는 거야?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는 분사무소 들 수 있다.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만. 그 안에 경매 대리할 수 있다 없다. 개업 공인인증서가 중개사무소 두고 중개하면서 경매 대리도 할 수 있다. 경매 대리하려면 현재 중개사무소에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는 못하고 별도 법원 경매니까 별도 등록증이 필요하다. 거기에 좀 이따 보시면 경매 대리인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배우시는 게 권리 분석하고 경매 절차가 다예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조금 낯설다. 경매란 단어는 민법에서 배우셨다. 저당권 할 때 배우시고 전세권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당권자,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 피담보 채권을 받지 못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목적이 안 주니까 경매 넘겨서 낙찰 대금이 들어오면 배당받고 정리하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자에게는 피담보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실무 가시면 중개업하고 부동산 경매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우량 물건은 어디 많이 쏟아져 나와요? 돈 있는 사람은 지금 경매시장에 앉아 있다고. 중개 사무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중개 사무소에 앉아 있어요. 투자자들이 좋은 물건 있나 없나 보고.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는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종잣돈을 모으면 저 같으면 지금 제가 토지 쪽을 중개를 하고 있는데 돈이 종잣돈이 좀 있으면 물건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일단 뭐 어쨌든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 못하니까 사기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을 또 대출 끼고 있는 사람을 또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 대출 얼마까지 보장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종잣돈이 있으면 그거 매입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지. 중요하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1년의 영업이익보다는 부동산 기업하면 국가에서 보조받아야 안 받아요. 땅 같은 거 산업단지 있잖아요. 보장해주고 그걸 한 음력의 한 10년 15년 저기 부산에 사업 가서 해보니까 영업이익은 1년에 3억인데 부동산 팔아서 이익이 1,000억이야. 거기 기업하는 사람이 그게 좋더라고. 근데 지금 기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10원 20원 모아가지고. 자,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일단 지금 경매 쪽은 민법하고 등기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그냥 들으시라고. 저런 걸 앞으로 민법에서 배우시고 등기법 배우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라고. 자, 권리 분석할 때는 중요한 것이 저당권입니다. 두 번째 압류, 가압류입니다. 압류한다 들어보셨죠? 왜 압류합니까? 세금 안 내서요. 보통은 세금 안 내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압류 독촉증 날라올 거 아니에요? 안 내면 부동산 등기부 갑부에 보면 어디 세무서 압류 등기가 돼 있다. 그게 압류가 되었다. 가압류한다. 가짜는 임시 가짜입니다. 돈 좀 있어요? 있다 해야지. 수업용인데 뭐 많다 그래요 그냥. 이분하고 저하고 돈을 3천만 원 차용증을 적었어요. 돈 안 줘. 제가 채무자, 채권자. 그럼 뭐라 해요? 안 주면 압류 열어야지. 뭔데 국가입니까? 뭘 압류 넣고 해 바로. 그렇지, 깔찌 뜯어야지. 깔찌 뜯으면 그게 형사 고발되고 배상정도 못 나와. 하지만 일단 소송을 걸어야 돼. 쉽게 합시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을하고 갑하고 을간이 상가 임대차 계약했다. 보증금 1억인데 계약이 종료가 되었어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뭐 한다고? 보증금 안 내줘. 상가 뭐 설정해요 자꾸. 설정해주나. 자, 일단 임대차 보호법 안에서 보증금 반환받지 주택이 똑같아요. 임대차 보호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요.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존속하니까 주택이면 살고 상가 건물이면 계속 사업한다. 월세 낸다 안 낸다. 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사 갈 필요가 있다. 전 시간에 배우신 거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할 수 있다. 등기가 되면 뭘 취득하고 등기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권리가 뭐예요? 대항력. 대항력만 줍니까? 우선 변제권도 준다. 이사가 된다. 이사가도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제? 아니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겁니다. 차용증을 적든지 물건이 아니면 일반 채권지면 금전 채권은 돈 빌릴 수 있는 게 금전 소비대차야. 담보자면 무담보 금전 채권 차용증 적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돈 안 준다 그러면 압류는 국가기관 하는 거예요. 일단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여기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임대인 누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지급하라. 채무자 누구는 채권자 누구에게 밀린 3천만 원에다가 원금에다가 이자 붙여서 얼마 지급하라. 나올 거 아니에요? 이행 판결을 줘요. 판결문은 누가 준 겁니까? 법원에서 국가기관은 공적으로 특정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거죠. 요걸 채무자 일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다 그래서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경매에서는 판결문을 뭐라 부른다? 집행권원 가지고 임대인 소유 일반 재산, 임대인 명의에 있으면 다 채무자 소유 재산 일반 재산에서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안 주니까 소송 걸어서 판결문이 뭐 가지고 집행권은 가지고 경매 넘기면 낙찰대가 나오겠죠. 낙찰대금이 들어오면 임차인 같으면 확정일자 받아놓은 계약서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우선 배당받고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 물건이 아니고 채권자 입장에서 특히 임대차가 대표적이고 돈을 빌려주는 관계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 거는 목적이 뭐 할 목적입니까? 돈 받을 목적인데 아무런 보존 조치 없이 그냥 소송 걸었다고 임차인이 아무런 보존 조치 없이 그냥 임대인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걸고 판결문 나왔죠. 그런데 임대인이 소송이 제기되면 야한테 소장이 전달되겠죠. 보증금 안 내주니까 야가 소송 거는 거 보니까 판결문 나오면 내 부동산을 경매할 목적이구나 알면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임대인 자기 명의 부동산을 딴 사람이 다 넘기나. 그러면 소송 걸어서 판결문 떨어졌죠. 떨어졌다. 그런데 경매할 물건이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임시 보존 조치라는 게 가압류야. 이 가짜는 임시 가짜입니다.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있다? 1억 있다. 소송 걸었습니다. 판결 나오면 강제 입행할 겁니다. 라고 임시 보존 조치가 가압류예요. 압류는 목적은 똑같아. 돈을 못 받아서 돈 받을 목적인 것이 압류, 가압류예요. 예? 국가기관이 인정한 다음에 세무서에서 밀린 세금이 국가기관에 다 인정돼 있다. 바로 들어오는 게 압류야. 여기는 국가기관이 인정하기 전에 미리 소송 제기하면서 미리 하는 거니까 아직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으니까 압류. 그래서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세 가지만 기억. 저당권 압류, 가압류만 기억하시면 돼. 저당권 압류, 가압류의 목적은 뭐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순서대로 배당받고 나가면 되죠. 이건 순위관계 없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순위관계 없이 모두 말소입니다. 등기부에서 다 없어진다고. 저당권 종류는 보통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표시죠. 민법 시간에. 나중에 민사특별법 하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있잖아요. 왜 모른 척 하시지? 1차 공부했잖아요. 법 제목은 알 거 아니야. 내용은 까먹어도. 담보를 목적으로 하면 보통 뭐 한다고? 저당권 설정하나, 건저당권 설정하는데 채무 변제 담보 목적인 것은 저당과 똑같은데 채권자에게 뭐 해준다고? 가등기 해주는 게 담보 가등기야. 경매 넘어가면 이거 뭐와 똑같다? 저당권이야.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1순위, 2순위, 3순위. 이 시험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1순위 저당권, 2순위 건저당권, 3순위 담보가등기가 있다. 3순위 담보가등기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은 똑같아. 난 청산 절차만 달라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건저당권자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목적이 뭔데 여기다? 모두 다 소멸이야.
그래서 기본 조항이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진행돼서 매각되면 낙찰되면 인수 소멸. 저당권 종류는 모두 소멸. 압류, 가압류 다 소멸이야. 그러면 돈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 기억하시면 돼. 물론 건저당권도 있고 담보가당이 다 넣었어요. 그러면 요거 빼고 여기 지상지역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다. 임차권도 용익권이죠. 채권이지만 용익권이잖아요. 임차권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용익권이야. 여기는 물권이고 채권이죠. 용익 채권, 용익 물권. 가등기는 가등기인데 뭐 5가지 빼고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빼고 나머지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 보증가등기가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경우 뭐가 뭐보다 선순위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보증가등기가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경우 기준은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기준이고 보다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 보증가등기가 선순위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지상권자가 지역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다. 그 말은 내 권리가 저당권 니보다 빠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 없나요? 있다. 그 말을 법대로 하면 대항할 수 있다. 뭐가 뭐에 대항한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선순위네. 선순위니까 여기부터는 다 소멸돼야 되지만 선순위니까 용익 물권 그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후순위다 그 말입니다. 이 표현을 익히시라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집어넣으면 선순위 권리자네. 대항할 수 없다 하면 후순위 권리자네. 그럼 선순위 권리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겠죠.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보다 부터 밑에는 뭐 소멸. 소멸된다는 말은 등기부에 싹 다 말소된다는 겁니다. 자, 인수된다는 말을 같은 말을 익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방금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 있다.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다. 그럼 낙찰자는 인수하라 그 말이죠. 인수한다 그 말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점유해서 사용 수행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낙찰자가 낙찰 대금 납부하면 민법 시간에 187조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낙찰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등기 필요 없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 넘어가고 경매에서는 등기 없이 언제? 낙찰 대금, 옛날에는 경락 대금, 그 다음에 낙찰 대금, 지금은 매매처럼 매각 대금이래요.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그러면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했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 내가 인수해서 보증금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 네가 인수해서 나중에 기간 끝나면 누가 내주라고? 낙찰자가 내주라. 그 말은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기간 만료 끝나면 낙찰자인 제3자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살 권리가 있는데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했다고 해서 자기가 인수해서 나중에 보증금을 내줘야 할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 가서 내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한 주택이나 상가가니까 나한테 대항할 수 있는 내가 안고 가야 할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는데 나한테 물건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안 비워줍니다. 내 말 안 들으니까 법원에서 인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말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비워줘야 됩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은 인도해야 할,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없으니까 인도 명령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다. 여기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보다 밑으로는 뭐? 소멸된다. 그 말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 소유권 취득한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는데 안 비워주면 그때 법원에 가서 뭐 한다고?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시험 같은 말입니다. 요거부터 읽으시라고. 저당권 압류 감유에 대항할 수 있다. 선순위네 인수한다. 저당권 압류 감유에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 소멸.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없다. 점유할 권리가 없다.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여기 기본이에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뭐라고요? 쪼개서 읽습니다.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쪼개서 되니까 어쨌든 경매 권리 분석 나오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표현을 익히시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저당권하고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 교재를 나중에 실무 가시면 정따시고 보시면 경매에서 선순위 권리자 이런 말 나와요. 뭐보다 선순위라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 선순위. 후순위 권리자 나오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 그 말이에요. 요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에 대한 예외는 당연히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시간 됐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예습하기 잘했잖아. 잘했다.